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일단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지금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약간 이렇게 박스를 좀 만들면서 매물대를 일단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단기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코 퓨처엠 기술적인 분석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또 뭐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기술적 전략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매에 대한 타점까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들은 그냥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시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종목 토론방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매도라는 키워드가 다 이렇게 달려 있어. 공매도. 자, 공매도가 지금 뭐 30%가 넘는데 뭐 이거 어쩌냐. 뭐 2차전지 밀리는데 잘 버틴다고 할 수는 있는데 올라야 하는 자리에서 엿갔네. 공매 비율 3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군님, 공매도가 지금 뭐 마이너스 1.5% 밀렸다 그래서 공매도가 웃으면서 야 오늘 1.5% 수익이네 이러고 있겠어? 아니란 말이야. 공매도에 대한 비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멘탈이 박살나려면 저점이 깨져야지. 맞잖아요. 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중간중간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공매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궁금해. 공매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왜 받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매물대, 여기 있죠? 이 기존에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많이 쌓였던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가 24년 11월인가요? 그럴 거야. 24년 10월, 11월 맞네요. 이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이 당시에도 분명히 박스를 그리면서 분석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야. 요렇게 지금 저점이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이 버텨주고 있고, 여기에서 저점이 깨지니까 추가적인 하락 이탈이 나왔던 거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로 던져 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저점이라 생각하고서 매수를 했어. 그거는 좋아. 그건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기에서 깨지면 어떻게 된다? 맞고 내려가요. 맞고. 예, 무조건 맞고 내려가요.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돼? 올라갈 때는 맞고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나서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깨졌다라고 하면은 반등 나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가시면 그만이야. 그리고 만약에 추세를 뚫었다. 얘가 요렇게 추세를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어때요? 여기 정확하게 저항 맞고 내리는 구간이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저항 맞고 내리는 구간이 있어. 한 번 저항 맞고 두 번, 여기서 추세선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추세에 대해서 세 번 저항 맞고 네 번째 뚫었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맞고 간다. 요런 식으로 맞고 올라가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이제 타점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구간에서. 여기에서 올라타는 거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이런 자리. 안 나오고 그대로 간다. 그럼 어떻게? 그냥 보내줘. 보내줘. 기다려.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3%에서 5%까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조급해 하시면서 매매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타시면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왔을 때 1차적인 저항을 맞고 약간 눌리고 있다. 대신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렇게 조정이 장기간 동안 고착화되면서 나왔을 때 좀 어때요? 우리 멘탈 많이 힘들잖아. 근데 보게 되면 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어져요. 자, 기존에 저항 맞고 내리는 자리가 있어요. 한두 번씩. 그죠? 한두 번씩 저항 맞고 내리는 자리가 있는데, 돌파 나오는 자리를 잘 봐야 돼. 이 돌파.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자, 첫 번째. 추세에 대한 빗각. 이 빗각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저점이 깨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저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 이 고점, 변곡점이죠. 그리고 지금 이 고점 터치했을 때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 거 체크했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터치했을 때 내려오는 거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매수를 해서 진입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상관없어. 왜?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 것까진 그렇다 치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 자리야. 돌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 저점, 돌파 나온 자리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추세에 대한 전환이에요. 외우세요, 그냥. 무조건 아시겠죠? 이것도 일본봉 띄워놓고서 이런 거 대입하지 마시고 일봉으로 최소 4시간봉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자리 이후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우리가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장기간 동안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 전기차, 뭐 2차 전지 너무 멀어. 우리가 상용화될 때까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당장 돈이 되는 곳으로 자금이 들어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기관이나 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지금 순매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시장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 돈을 당장 벌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됐고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저는 상승 관점으로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기술적 분석 마무리하고 그럼 중요한 건 이 상승 랠리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실 거잖아. 왜 오르는데? 뭘 근거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얘가 오를 건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실 거 아니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어떻게 양극재의 대장주다 막 다 떠들어. 그러다가 조정이 오면은 입 싹 닫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재평가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뭐 광산 이런 것들도 있죠. 모든 걸 포함한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축 이거잖아. 끝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국 거 쓰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전부 다 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관세네, 뭐 보조금이네, 뭐 환경 규제네 계속해서 중국 거 탈중국 하자. 왜? 중국이 이 천연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는 글로벌 상위 업체 대부분들이 전부 다 중국 거야. 전부 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뭐 광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제 기술, 뭐 구형 흑연 가공까지 뭐 국산 밸류 체인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을 직접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하는 배터리 소재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소재 회사들은 양극재만 하거나 음극재만 하는 구조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는 단순 소재 회사가 아니라 포스코 그룹의 자원, 재련, 소재 밸류 체인을 그대로 등에 업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볼 때는 단순히 양극재 회사 하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광산, 원료, 그리고 소재,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이어지는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구조화해서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양극재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1.8조 원 양극재 수주 테슬라 공급설. 자, 이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에 대해서는 하이니켈 고성능입니다. 그죠? 하이니켈 그리고 고성능.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밸류 체인에 걸쳐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배터리용 소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전기차 한 대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서 양극재가 지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의 사업은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사이클보다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구조가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우리가 전기차 아직까지는 선택사항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전기차 많이 출시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도 전기차를 아직까지는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집밥 먹일 수가 없어.
집밥이 무슨 뜻이에요?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기차를 아직까지는 상용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지, 나중 되면 어떻게 돼? 환경 규제 더 빡세질 거야. 기름값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글로벌 뭐 외부적인 내용들,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 이러한 내용들이 모이다 보면은 결국 필수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뭐다? 포스코 퓨처엠, 지금 양극재, 음극재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망이 앞으로 밝다. 그러니까 기존의 2차전지가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봉우리 맞고 쭉 내려온 게 뭐야?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는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음극재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완성차 뚫었다. 최대 1.5조 음극재 납품. 자, 포스코 퓨처엠 제가 아까 음극재 말씀드렸었죠. 음극재 시장은 극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이 천연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 그래서 글로벌 상위업체 대부분이 중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은 광산 확보, 그리고 뭐 정제 기술, 구형 흑연 가공까지 이 국산 밸류 체인을 직접 만들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이 테슬라의 천연 흑연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까지 이야기되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스토리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뭐다? 실제 수주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그냥 얘네가 만들어낸 게 엄청난 전기차의 대장 테슬라의 수주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뭐 어떻게 돼? 매출 때문에 올라가고, 이익 때문에 올라가고, 실적이 어쩌고, 뭐 추가 수주가 어쩌고, 공급 계약이 어쩌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밑받침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포스코 그룹의 자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흑연이라고 했잖아요. 흑연뿐만이 아니라 니켈도 있고요. 그리고 리튬도 있어요. 이 흑연, 리튬, 니켈 뭐 이런 핵심 원자재를 직접 확보하는 데 있어서 수년간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들을 받아서 양극재와 음극재로 가공하는 회사예요. 가공하는 회사. 즉 원가의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룹 내부에서 관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시황이 안 좋을 때도 뭔가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고, 시황이 좋아질 때는 그 이익이 레버리지처럼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영업이익 47배, 포스코 퓨처엠 반사이익인가 반등신호인가, 자, 이런 내용이 한 달 반 정도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최근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은 이 전기차의 캐즘 영향으로 부담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캐즘이 뭐냐면 어떠한 신사업, 뭐 신물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거, 이 새로운 거에 도전하거나 진행이 되려면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약간 네거티브한 사람들 있잖아. 부정적인 사람들. 야, 그건 아직이지. 그건 좀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반대되는 입장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의 출하량이 줄었고 투자에 대한 부담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인 실적만 놓고 보면은 뭐 눈에 띄는 숫자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구조가 사이클을 타는 구조라는 거예요. 사이클. 그래서 전기차와 뭐 ESS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전기차 ESS 수요가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고, 그때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레버리지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양극재 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광산 자원부터 연결되는 국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배터리 소재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을 볼 때는 전기차 그리고 ESS의 수요가 언제부터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음극재에 대한 수주가 실질적으로 언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중기적인 추세, 지금처럼 단기적인 급등 말고 중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쨌든 이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며 LG에너지 솔루션이며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의 매매에 대한 타점이 좀 필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헌터 구독자 1000명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브리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영상 업로드하면 영상 업로드 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타점 받아 가셔라, 이런 것들 다 같이 한번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링크 누르셔가지고 그냥 접속하셔서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단다 검색기, 요것도 그냥 무료로 전부 다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공짜로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링크 누르셔가지고 타점 받아가시면서 그러면 소통방 안내 도와드리고, 단타 검색기 여러분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현금 조금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냥 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요런 거 5만원 10만원, 많아야 한 20만원, 요런 것들 그냥 현금 남아있으시면은 요런 것들 가지고 한 5%에서 뭐 많으면 한 8% 요렇게 수익 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조금 이제 급등 나오거나 상승 추세 랠리가 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무료로 드리는 만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쯤에서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포스코 퓨처엠 분석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타점 받아가 보시려면 꼭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포스코 퓨처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